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치 좀 하고 가요. 안녕하세요. 네, 얼굴 됐다 크게 나오네. 진짜 반가워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지금 상태로 따지면 아주 나 지금 심각해. 나 어제 응급실 들어갔다가 저녁 10시에 퇴원한 환자야. 근데 나왔어. 왜냐면 전화를 끊고 생각을 했어. 아, 내가 워낙 에너지 파이팅한 사람이어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오히려 내가 지금 현재 누워있는 것보다 나와서 대화하면서 내가 컨디션을 찾을 수가 있어. 이 생각 때문에 나온 거야. 그래서 나오신 거예요? 나 지금 병원에서 나가지 말라 그랬는데? 아니, 그러니까 병원에서는 해줄 수 있는 처치가 지금 당장은 없어서 지금 스테로이드 제로 오늘 12알을 먹었어. 그게 뭐, 나 이석증이 3개월 전에 왔어. 심각하게 왔어. 그게 되게 힘들다고 그러고. 이게 3개월째 지금 안 낳고 있어. 병원을 한 달. 근데 어떻게 나오셨어요? 나 처음에 심할 때는 그냥 왼쪽으로 그냥 쓰러지지. 쓰러지고 토막 그런다면서요? 말마. 이게 의사도 손을 들었어. 한 달 반을 치료하다가 이게 이석이 암보다 힘들다라고 했는데 이명이 더 힘든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결국은 당장 지금 의료 파업 때문에 삼성도 난리야. 그쵸. 그래서 내가 로컬 병원, 동네 병원을 갔는데 잘 나오는 거야? 아, 지금 찍고 있어? 자연스럽게 해야지. 인사도 안 하고 막 찍는 거야. 그냥 일단은. 아니야, 그냥 처음부터 다시 해. 뭘 이렇게 하면은 너무 슬픈 얘기고 먼저 설명을 해주는 거야. 그래서 아니 일단 저한테 전화상으로 일단 안녕하세요. 네, 얼굴 됐다 크게 나오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아우 비싼 분 얼마나 얼굴을 안 보여주는지. 진짜 반가워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반가워요. 그래요. 이렇게 하면 나오나? 네. 이렇게 앉을까? 아니, 그래서 얼굴을 크게 보이는 걸 더 좋아하실 거예요. 아, 내가 작게 나와가지고 너무 행복하네. 그래요. 제가 희생할게요. 아, 그래서 일단 너무 오랜만이고 얼마 전에 할 제가 얘기가 너무 많은데 너무 많은데 그렇잖아도 지금 경미 씨한테 아, 제가 희망적인 얘기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좀 우울한 얘기를 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을 지금 시작했는데 저렇게 카메라를 틀었는지 몰랐네요. 그러니까요. 아니 그리고 네. 제가 편집을 최대한 안 하게 해주세요. 왜냐면 우리가 스토리가 너무너무 많기는 한데 아까 전화상으로 저한테 왜 요즘 유튜브 안 하냐고 얼마 전에 올린 거 봤다고 하시는데 저 또한 구독자거든요. 열혈 구독자죠. 그럼요. 근데 댓글을 안 달아? 그걸 못해요, 성격이. 고맙습니다. 아, 그런 걸 또 못합니다. 내 인스타에도 제가. 봤으면 봤다고 라이크를 좀 찍으세요. 아, 그러는 거였구나. 그래야 이 사람이 보는지 안 배우는 보는지 알지. 과정이니까 오늘부터 좀 한번 아니 그것도 배울 게 뭐 열심히. 있어 라이크 하나 찍는 게. 아무튼 맛있게 마시겠습니다. 오 너무 색깔 이쁘다. 색깔 너무 이쁘죠? 네. 보시는 구독자님들도 예, 맛있고 시원한 차 한 잔씩들 드시면서 영상을 보시기를. 아무튼 뭐 할 얘기는 정말 많겠지만 일단 저도 급하게 왔어요. 동탄 올 일이 있어서 오다가 아, 많이 보고 싶었죠. 이분이 동탄 사시거든요. 네. 근데 얼마 전에 댓글에 홍현주님 궁금하다고. 아, 그래서 제가 또 이렇게 나오기 전에 찾아봤더니 진짜 남겨놓으셨더라고요. 거기다 댓글 달아줘야지. 아, 그래도 될까요? 아, 저번에 허락 받았잖아. 아, 그렇구나. 과잉친절. 내가 저번에 허락했는데 아직도 관심을 이렇게 가져주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나는 안 궁금해. 저 여자 잘 살 것 같은가 봐. 씩씩한 하감면은 너무 씩씩하니까 잘 살 것 같은가 봐. 관심 없어. 그냥 홍현주님. 이 채널을 제가 물려받는 건 어떨까요? 제가 먼저 가고 물려받으시네요. 뭐래요? 아니지. 그거는 아니지. 우리 신랑 큰일 나요. 네. 아무튼. 아니, 그러면 지금 이석증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고. 우리가 지금 다시 제가 영상에 출연한 지가 얼마나 됐나요? 한 1년 반? 1년 반? 된것 같아요. 네, 그때 한번 만났는데 찍지를 않아서. 그렇죠. 제가 1년 6개월 동안 그 많은 일들이 있었어가지고 사실은 하고 싶은 얘기가 참 많은데 어디서부터 해야 될지. 춘천도 안 오시고. 아, 제가 사실은 제가 이제 2년 6개월이 됐거든요. 발병하고 그렇죠. 병원에서 뭐라 그랬죠? 6개월 여명 했나요? 2, 3개월. 2, 3개월 여명 받은 분이 지금 이렇게 2년 2년 6개월을 잘 살고 6개월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내가 보니까 끄떡도 없어요. 근데 지금 혹시 제 얼굴이 주변 분들은 아, 저 암 걸렸어요 하고 얘기 안 하면 모르죠. 모른다고 저도 하는데 몰라요. 그래도 감사한 일이죠. 지금 아직도 일도 하고 일을
정리할 것처럼 하더니 못 하시고 아무튼 계속 오히려 좀 더 하고 있는데 몸의 암 상태는 사실 더 안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그 네. 사이에 항암을 하고 이거를 잘 모르세요. 이렇게 저 그렇죠. 채널에 들어왔을 때는 그때 마지막 자연 치유할 거예요 맞아요. 라고 해서 해서 많은 분들이 항암하세요. 요즘 항암을- 약 좋아요. 막 항암을 이런 1년 3개월 만에 이제 하기 시작했던 그러니까요. 거죠. 항암을 하긴 하셨어요. 네, 1년 3개월 항암을 동안 했죠. 표적 치료를 하셨죠. 우리 그때 마지막으로 영상 찍었을 때가 제가 그 항암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겨드랑이에 그 암 통증이 생기는 바람에 그것 또한 그 병원에서 처방받은 그 마약 진통제가 저한테는 부작용이 났어요. 병원에서는 부작용이 났으니 먹지 말라. 그 하나를 먹고 제가 거의 4일을 누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걸 계기로 해서 통증은 그때 당시에 그 아로마 오일로 제가 그래도 운 좋게 잡았는데 그래서 그때 또 아로마 오일 광고라고 또 저 댓글도 그거 있었잖아요. 오해세요. 저는 전혀 아로마 오일 사업도 안 하고 뭐 그거 거기서 돈 받은 것도 없고 그러니까 우연하게 너무 아파서 마약 진통제로도 제가 효과를 못 보니 혹시나 해가지고 근데 그때 또 운 좋게 TV에서 자막에 아로마 오일이 어쩌고저쩌고 통증 완화해주고 이러고 나왔기 때문에 있는 해본 거 가지고 거지. 해본 게 기가 막히게 그 통증을 잡았던 거죠. 근데 잘 맞았던 사실은 거죠. 그때 그렇게 써는 그 구독자님의 댓글이 마음 아프죠. 상처를 또 입어가지고 그 우리는 댓글에도 상처받는데 저도 가끔 이렇게 독한 댓글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그러면서 일단 통증은 잡았는데 사실 암은 계속 크고 있었다는 걸 알게 돼가지고 제가 표적 항암을 시작을 했죠. 아니 근데 그때 굉장히 잘 맞는 항암제가 있어서 크게 확 주는 적이 있었잖아요. 5일간 먹었는데 시작을 해서 5일 동안 눈에 보이는 암은 그냥 깨끗이 다 없어질 정도로 그래서 이제 주변에서는 겉봐라 이렇게 먹은 지 5일밖에 안 됐는데 보이는 암이 안 보일 정도면 진작 먹어야 되지 않나 라는 얘기를 했지만 저는 생각이 달랐어요. 왜냐하면 제가 암이 그 발병될 당시에는 먹지도 않았는데 찌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물만 먹어도 찌는 사람들. 그래서 제가 저질 체력이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아마 제가 독한 그 항암 치료를 했다면 오히려 지금까지는 살지 못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분명히 있고 1년 3개월이라는 시간 동안에 저 나름대로의 철저한 제가 식단 관리를 통해서 맞아. 몸은 디톡이 되어 있기 때문에 비록 암은 컸지만 그 이외의 암 통증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없이 부작용 없이 잘 지냈었어요. 근데 저도 이런 경험이 처음이잖아요. 암 처음이죠. 결정에 항암은 처음이라. 정답이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리고 제가 이제 2년 6개월 정도를 이렇게 지나다 보니 암 경험자 그리고 암 경험자의 이야기들 나는 이렇게 해서 났어 저 사람은 저렇게 해서 났으니까 나도 이렇게 해볼까는 정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암의 종류도 다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사람의 체질도 다 달라서 그런 부분들은 참고 정도만 해야지 그게 답인 것 마냥 할 거는 아니라는 걸 제가 스스로 몸소 느꼈고 저는 아무튼 그래서 표적 항암을 시작했죠. 지오트립. 지오트립? 그거를 시작을 해서 근데 특별한 부작용이 없었어요. 다행히. 잘 맞았네요. 잘 지오트립이. 맞았죠. 그렇게 하다가 그 지오트립이라는 알약을 저는 또 간헐적으로 썼거든요. 그 교수님이 여우같이 쓴다랬나요? 뭐라고 했죠? 저 사실은 어디 병원이라고 그런 얘기 못 하는데 너무 어느 날 궁금해가지고 의무사본 기록지를 처음 진단 받아서 진료할 때부터 최근 것까지를 계속 다 띄어서 봤더니 제일 첫 장에 뭐라고 써있냐면 뭐라고 써 있어요? 이 환자는 의사의 말을 안 듣는 환자인 약을 처방했지만 먹지 않았다고 함. 그렇게 이렇게 그대로 써놨어. 써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최근에는 6군데의 진료과를 다녀요. 혈액종양내과만 다니다가 부작용이 갑자기 나오기 시작하다 보니 해결도 못하면서 여러 과를 다니는데 여러 과를 협진을 다닐 때마다 그 기록을 다 열어볼 거 아니에요. 저는 찍혔어요. 병원에서. 첫인상이 정말 안 좋겠네요. 저는 병원에서 찍힌 것 같아요. 선입견이 있고. 왜냐하면 이분이 일단 의사가 저를 대하는 태도가 다르죠. 너 얘기해봐야 안 듣는 듣잖아. 사람 이렇게 저는 찍힌 것 같아요. 찍혔네. 저 찍혔어. 딱 찍혔어.
그쵸, 싫어하죠. 적극적이지 않을 걸 그래도 뭐 아니까. 환자를 거부하지는 않으니까 그냥 잘 그래서 제가 습가 편지 나와서 그런가? 습가. 아니에요. 저 편지 써가지고 의사한테 너무 미안해가지고 의사 선생님한테 미안해서 어떤 때는 그 1, 2분 정도의 그 진료 시간이 저한테는 너무 짧다고 생각해서 짧죠. 편지도 써갔어요. 편지를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그 읽을 새가 있어요? 읽으시라고 오히려 읽고 얘기하자고. 아 진짜? 그럼 읽어주세요. 그거 그냥 쓱 보니까 이제 아, 이 환자가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구나를 일단 알고 저하고 대화가 되니까. 뭐라고 썼어요? 그래서 그것도 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 방법도.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됐는데 아무튼 제가 간헐적으로 그걸 먹었던 이유는 병원에서는 간헐적으로 먹지 말라고 당연히 하죠. 근데 사실은 이게 주사로 맞는 게 아니라 알약으로 줬기 때문에 집에서 안 병원에서는 먹으면 그만. 한 달 처방을 받기는 하지만 안 먹든 먹든 모르니까. 며칠 먹든 모르죠. 일주일 먹고 안 먹어도 그렇죠. 모르잖아요. 왜냐면 제가 그거를 먹고 뼈 통증이 오기 시작했거든요. 잠을 못 잘 정도로. 뼈 통증 아파요? 특히나 잘 때 왼쪽으로 자면 뼈가 눌리면서 빠질 것 같이 아픈 통증이 왔어. 근데 그걸 견디기가 어려워서 그냥 중단을 하면 그 다음 날부터 말짱해. 그 부작용이구나. 제가 네, 반철염 네. 때문에 그쵸. 항암 중단한 거랑 그때 똑같네요.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혹시 처음에는 이제 제가 폐에서 임파선까지 전이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뼈로도 전이 됐나? 왜냐면 폐암은 뼈, 간, 뇌 그쵸, 이쪽으로 그쵸. 전이가 많이 된다고 하니 그래서 이제 펫 CT를 찍어보면 이상은 없는데 통증이 너무 심해서 잠을 못 자니까 끊으면 그 다음 날부터 말짱해지고 근육통이에요? 뼈 통증이에요? 뼈가 뼈 속이 아픈 느낌 그거 혹시 알아요? 뼈 속이 아픈 건 뭐? 뼈는 통증이 없다고. 그 예전에 어떤 식품회사 광고가 이거를 내가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는 건강식품 그 CEO가 나와서 한 것처럼 이거 그건 표현이 안 마늘이죠? 되네. 예. 그건 마늘이 몸에 좋은데 엄청 좋은데 그거죠. 이게 살이 아니라 뼈가 아무튼 기분 나쁘게 속이 아파요. 깊이 아픈가 보다. 네네네. 이렇게 몸살 아픈 걸 여기가 근육통하고 탈골되는 것 같은 뼈가. 그래서 약을 드시다가 그랬어요? 그래서 그 약을 끊으면 일단은 그 다음 날부터 안 아파서 아, 괜찮다 하는데 일주일쯤 지나면 저는 이제 폐나 이런 데는 안에 숨겨져 보이지 않는 암이지만 임파선은 눈에 띄는 암이었기 때문에 그 약을 중단하면 얘가 뻐근해지면서 다시 올라오기 시작하는 게 눈으로 올라요? 보여요. 보여요? 네네. 지금은 어때요? 지금 이제 없죠. 지금은 없어요? 네네. 아니 그때 여기 진짜 눈에 그랬었잖아. 딱 보이게 볼록했었는데 그게 약발 잘 받으면서 가라앉았다 했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또 신기하게. 얘가 또 튀어나오고 있길래 약을 먹으면 얘는 또 안 보이는데 얘는 아프고를 한 6개월을 계속 경험을 하다가 그럼 약을 한 6개월 정도 드신 거예요? 그랬죠. 그렇게 먹었죠. 그렇게 간헐적으로 먹다가 제 아들이 코로나가 걸리는 바람에 제가 옮게 된 거죠. 코로나를.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암도 걸렸는데 코로나까지 왔으니 이왕 걸린 거 코로나 바이러스와 암세포가 싸워서 둘 다 그냥 내 몸에서 죽어라. 그 무슨 논리야? 그 심정으로 그걸 받아들이고 그냥 뭐 특별한 어떤 그 증세 없이 넘어가기를 바라야지라고 했는데 코로나가 걸리고 나서 제가 그 표적항암제에 내성이 생겨버렸어요. 바로 직후에. 코로나 걸리고 나서 그게 진짜 그게 연관성이 있는 건지 있나? 아니면 타이밍인지 저는 모르는 거죠. 모르죠 그거는. 근데 왜 그러냐면 그게 딱 걸리고 난 그 시점에서부터 약을 먹어도 암이 계속 갑자기 또 커지더라고요. 면역력이 안 좋았을 수도 있고 그 연관성은 모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병원에서 찍어보니 먹고 있어도 효과가 그러니까 효과가 있기는커녕 커지고 있어서 내성이 되게 내성이 빨리 왔네요. 생겼습니다. 아무래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해서 또 들은 얘기는 있으니까 저 그럼 면역항암제 쓰는 건가요? 이러고 여쭤보니까 그거는 최종 보루입니다. 좀 힘드시긴 하겠지만 1차 세포 독성 항암제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이 얘기를 하게 된 거죠. 그럼 지오트립을 끊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1차 무슨 네네. 독성 그걸로 갈아타신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예전같이 이 치료제가 뭐 완전히 다 탈모가 된다거나 큰 부작용들은 없어도 그래도 그러니까. 옵니다. 아니 근데
머리 저 빠져봤어요? 머리 그게 아니라 머리가 더 났어요. 신기하게. 발모제가 여기 코에 털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래요? 진짜로. 어. 그래서 그거를 3주에 한 번씩을 제가 맞는데 주사제. 주사로 회차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암이 진행되는 동안 계속 맞아야 되는 기한 주사죠. 없이? 네네. 그래서 맞기 시작하신 거예요? 14번을 지금 맞았어요. 지금 3주에 한 번씩 가서 맞고 계세요? 네네. 그럼 그건 부작용이 없어요? 저는 처음에 한 4주까지는 2가지 종류를 맞았고 그러니까 5회차부터는 알림타라고 하는 10분짜리 주사를 한 대를 맞게 된 거죠. 그랬는데 부작용은커녕 먹성도 좋아서 살 8kg가 찌고 머리털도 더 나고. 난 거예요? 네, 지금 짧게 잘라서 코 털까지 나길래 가서 또 눈썹이 자란 것 같긴 네, 해요. 의사 선생님한테 너무 잘 먹어서 살이 쪘어요. 한 달 동안에 8kg가. 그리고 전혀 부작용이 없어요. 그랬더니 암 사이즈도 현저하게 줄고 그래서 효과가 되게 좋구나. 퍼펙트하게 잘 받는 거니까 앞으로 이대로 그냥 갑시다. 이렇게가 된 거죠. 지금 그 주사를 맞으면서 통증은 없어요? 전혀 그런 것도 없었어요. 잘 맞는구나. 그 지금 맞는 약 이름을 아세요? 알림타. 알림타. 네네. 두 가지 이게 맞는다고 하시잖아요. 그거 중에서 이제 하나는 줄이고 이제 5회차부터는 아예 알림타 하나 10분짜리로 알림타. 가는데 얘가 이제 대표적인 것들이 뭐 탈모나 피부 발진이나 구역 구토라고 하는데 보통은 이제 항암 주사 맞을 때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그 스테로이드 젤을 한 3일 정도 복용하라고 주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그것도 안 먹었어요. 안 좋은 줄 알고. 안 먹어도 특별하게 뭐 구역 구토 이런 것들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잘 하고 있어서 제 성격이 뭘 이렇게 오래 진득하게 못하는 성격인데 뭘 못해. 10분짜리고 부작용이 없으니 그냥 맞을만 하다 이러고서 잘 맞아 왔는데 그건 제 착각이었던 거죠. 갑자기 한 10회차부터 살짝 몸에서 이상한 반응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아무래도 그 독한 그 항암제를 맞다 보니 내 몸의 면역이 떨어지고 있구나 해서 이거를 이제 앞으로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되지? 잠깐 일시적으로 이러다 말겠지. 이렇게가 됐는데 이거를 맞는 중에도 그 뇌에 제가 왜냐면 그때 그 표적 항암제 쓰는 그 시점에 여기 소뇌에 암이 생겼거든요. 전이가 된 거죠? 네네. 뇌전이가 된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됐는데 이 세포독성 항암제를 쓰고서 없어졌어요. 그리고 완전히? 네네. 여기 없어지고 그 펫CT를 찍어 보면 임파선도 없어지고 그리고 이제 폐에는 이제 사이즈가 많이 이제 현저히 줄었다고 하고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계속했는데 그게 갑자기 지난 11월 달에 이석증이 온 거죠. 그거랑 또 관계가 있나? 있을까 아닐까는 저는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사실은 계속 그 머리가 이쪽이 그 맷돌로 누르듯이 옥죄어오는 듯한 통증을 간헐적으로 느꼈어서 진료 들어갈 때마다 선생님한테 그 얘기를 하면 이게 혹시 암이 생기는 걸까요? 아니면 항암 부작용일까요? 라고 여쭤보면 이 지금 맞고 있는 항암제하고는 연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 증상을 계속 느꼈거든요. 근데 뭐 연관 없다고 하니 그냥 넘어가고 하다가 이석증이 왔는데 이석증 때문에 제가 사실은 11월 달에 잠깐 한 5일 정도 그 증상이 왔다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원래 그 정도 있다가 자연스럽게 없어질 수 있대요. 그런데 12월 22일 날 다시 이석증이 재발이 돼서 현재까지 아무튼 3개월간. 현재는 지금 네. 폐암의 통증보다 이석증 때문에 더 고생을 하고 계시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혹시 머리에 암이 생겨서 내가 이런가 해서 MRI를 찍어봤더니 여기에 네. 암이 7개가 생겼어요. 여기에? 네네, 대뇌에. 그것도 전이인 거잖아요. 손에 있던 게 없어졌는데 어쨌거나 전이가 전이라고 무서운 해야 될지 새로운 암인지는 원발성인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전이일 확률이 높을 거예요. 7개가 여기에 생겼죠. 그래서 저를 치료하는 의사 선생님한테 거 봐요. 저 작년부터 여기 아프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알림테라는 그 주사가 뇌에는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아요라는 얘기는 뇌에 암을 잘 잡지 못한다는 건데 일단은 여기에 있던 암은 없어졌었는데 여기 지금 다시 생긴 거죠. 그래서 이석증과 이거에 대한 연관성을 저도 모르고 의사도 모르니 일단은 제가 지난 한 달 반 정도를 거의 매일 가가지고 이석증 치료를 했어요. 안진 검사하고 치료하고 또 보고 이거를 계속하면 병원에서는 좀 괜찮아졌다가 집에 오면 다시 달라붙어가지고 빠져있고 계속 이렇게 되다 보니까 담당 의사도 여기하고의 연관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이렇게가 돼서 가마 나이프 수술? 간만 나이프요? 그게 뇌에 그 방사선을 조사를 하는데 그거는 뇌에 있는 암을 없앨 때는 가마 나이프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가마 나이프 수술을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하시기로 했어요? 근데 그게 많이 저는 좀 두려운 두렵죠. 거예요. 이 뇌를 열어야 돼요? 뇌를 열지는 않는데 그냥 방사선만 하는 거죠? 무슨 기계? 네네네. 이렇게 해가지고 한대요. 거기다가 딱 해서 딱 네네네. 거기만 쪼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지금 그 예정되어 있고 이석증이 사실은 이렇게 3개월씩 갈 수 없대요. 예, 그러다 보니 그 MRI에서도 잡지 못하는 혹시 염증을 확인할 수 있는 건 그 뇌척 수액 검사. 여기 뼈에서 네네 그거를 해야 되는 것도 예정돼 있는데 저는 사실은 그 두 가지가 너무 지금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기 전에 내가 조금 컨디션도 회복하고 좋아졌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갖고 있는 차에 며칠 전에는 이제 귀가 문제가 또 생겨서 어제 제가 사실 응급실에 들어간 이유가 이명 증상이 와서 이명 때문에 제가 병원에 갔는데 어제 이비인후과 가서 청력 검사를 하니 왼쪽에 청력이 그냥 아예 손실이 됐어요. 안 들려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긴급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건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면 돌발성 난청? 그러니까 돌발성 난청까지 와서 이석과 이명과 돌발성 난청까지 지금 복합적으로 온 상태가 되다 보니까 삼중고네. 지금은 제가 얘기하는 제 소리도 잘 안. 헬륨가스 그 풍선 우리 불고 나서 그 내는 소리 있잖아요. 그 소리처럼 제 소리도 들리고 자기 목소리가. 지금 제 정미 씨 목소리는? 소리는 이쪽으로 들리면 원래 소리로 들리는데 좀 찢어지게 들리고 이쪽으로 들으면 헬륨가스 소리처럼 들리는데 더 재밌는 건 TV에서 여러 사람이 나와서 대화를 하는데 그 소리가 다 동일하게 헬륨가스 소리로 들려요. 너무 힘드시죠. 그래서 이쪽을 이렇게 막으면 사람 소리가 터져 들리고 이쪽을 막으면 사람 소리가 아예 안 들리고 지금 이런 상황이 돼서 결국은 쓸 수 있는 처방이 고용량의 스테로이드제밖에는 없다고 하니 일단 어저께 이제 병원에 들어갔다가 그걸 처방받고 왔고 그리고 MRI를 원래는 이제 토요일 날 예정이 되어 있어서 신경외과에서 그거를 이제 체크를 한 다음에 가마나이프 수술 일정이 나와야 되는데 어저께 그 응급실 들어간 길에 그냥 아예 찍었는데 일단은 현재 상황은 지난 11월 달에 찍은 것보다는 뭐 크거나 작거나 이거는 없이 그대로 있고 병원 측에서는 지금 연관은 없다고는 하는데 너무 급해서 개인 로컬 병원에 가면 거기 의사분은 이 모든 증상이 본인이 생각할 때는 여기에서 온 증상이라고 밖에는 지금 해석이 안 된다. 왜? 이 이석증이 3개월씩 갈 수 있는 거는 아닌 거고 노멀하지 않은 네네 그런 현상이니까.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은 저의 입장에서는 혈압까지도 높아졌기 때문에 고용량의 스테로이드제를 쓰게 되면 이게 사실은 되게 안 좋대요. 왜냐하면 혈압이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일반인들도 스테로이드제를 고용량을 그렇게 복용을 하게 되면 혈압이 200 이상 올라가는 경우가 있대요. 네, 그런 상황이라 여러 가지 그렇다고 얼마 전에 또 소염진통제를 팔이나 이런 데 이제 말초신경 쪽에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모든 게 결국은 이제
항암제를 이렇게 계속 열몇 번을 먹다 보니 그 독한 것들이 제 몸에 쌓이기 시작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고장내고 있는 과정 중에 지금 제가 서 있는 거죠. 그래서 애초에 처음부터 저는 항암을 안 하겠다고 시작해서 자연치유로부터 시작은 됐지만 사람 심리가 일단 병원에 발을 들여놓으니까 빼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거는 나와의 싸움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지금 약을 썼을 때 효과가 또 있었고, 물론 여러 번 이제 누적되다 보니까 그 항암제가 몸에 쌓이는 느낌도 있긴 하지만 그로 인한 효능도 바빴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그거를 끊기가 쉽지 않고 지금 또 뭐 다른 일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고민이 사실은 많으시겠어요. 그 이석 증상이 있을 때 진짜 그 혹시 항암제 때문에 이 이석 증상이 생긴 거라면 한번 끊어볼까 해서 제가 2달을 끊어봤거든요. 네. 예, 끊어보고 괜찮으면 이제 그대로 자연스럽게 끊어보려고. 근데 안 나아졌잖아요. 그랬더니 끊었더니 암이 커지더라고요. 찍어보니까. 그래서 아, 지금 그나마 암이 계속 커질 수 있는 걸 항암제로 잡고는 있지만 결국은 암이 아니라 이 부작용의 통증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지는 상황이 진짜 생기는 거구나, 현실적으로. 그래서 저는 지금 사실은 계속 항암제를 유지해야 된다고는 생각은 안 해요. 이렇게 계속 여기저기 고장이 나고 있다면 앞으로 더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그래서 얼마 전에 사실은 그러면 항암제를 계속 맞아야 되는 상황이면 면역 치료도 같이 집중적으로 내가 병행을 해야 되지 않나 해서 지난 연휴 때 요양병원을 제가 5일간 들어가서 집중적으로 면역 치료를 하고 하셨어요? 왔어요. 어떤 면역 치료 하신? 저는 면역 치료에 대한 정보가 없어가지고 저도 처음 들어봤는데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 수술하고 나고 나서 항암하고 난 분들도 면역 치료 보험에서 받아갖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대부분 그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그 유방암 초기 환자들이나 이 난소 그쪽 자궁 쪽 암을 가지신 초기 환자들, 그런 분들은 그 표준 치료라고 해서 그 기간이 끝나면은 계속 추적 관찰만 하나 봐요. 그래서 네네. 그런 분들이 대부분들 많이 들어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제가 들어갔던 병원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해주는 집중적인 치료들이 다 뭐 고용량 비타민 주사부터 해서 면역을 올릴 수 있는 주사들과 먹는 약으로 이렇게 뭐 온열 치료, 기타 이제 이런 것들로 이어지는데 제가 사실은 갔다 와서 몸이 더 아팠어요. 아, 진짜요? 네, 왜냐하면 힘들었어요? 그럼 진짜 멘탈이 중요한 거구나. 암 관리 중에 제가 그래서 처음에 영상 찍었을 때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거기에 환경이나 그 공간에서 제공하는 식단이나 여러 가지들은 훌륭하죠. 근데 저는 사실 제가 지금까지 그래도 이 암 중에 있으면서도 이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었던 건 그래도 일을 놓지 않고 하고 있었다는 것 때문에였던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모든 거를 끊고 뭐 한 5일간 정도의 기간이었지만 나를 위해서 쓰겠다고 들어간 그 공간이 오히려 힘들죠? 저를 병들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못 있는 분이셔. 되게 내가 마음이 보니까. 우울해지고 네네. 그냥 거기서 식사 삼시세끼 하고 뭐 거기서 해주는 치료 프로그램을 한 나머지 이후의 시간은 온전하게 나를 위해서 쓰기 위해서 그 조용한 그 병실에 있는데 아우 너무 편해, 행복해, 이게 아니라 나 여기 와 있다 보니까 내가 암 환자가 됐어요. 그리고 되게 마음이 우울해지더라고요. 슬퍼지고. 그래서 사실은 그 공간의 그 분위기가 너무 싫어서 도망치듯 나왔는데, 그러고 나서 집에 오면 컨디션이 회복될 줄 알았는데 그게 회복이 안 되다가 제가 이 돌발성 난청까지 왔으니 얼마나 저 나름대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 근데 얼굴 보면 스트레스 1도 안 받은 이 평온함은 무엇인가? 뭐죠? 직업에서 나오는, 평생을 이러고 살아가지고. 아니 근데 그래요? 네. 아니, 얼굴 보면은 전혀 힘들었던 분 같지 않아요? 오늘 어저께 이제 처방받은 스테로이드 이제 12알을 먹고 그러고서는 침대에 누워서, 왜냐면은 그 부작용 중에 하나가 잠을 못 잘 거래요. 그리고 위도 아플 거래요. 그래서 나 잠을 못 자. 이걸 12일 동안 먹으래 나를. 그래가지고 침대에 누워서
잠을 청해보려고 했는데 진짜 잠이 안 오다가 경미 씨 전화가 왔는데 아. 사실은 전화를 받을 때만 해도 나올 컨디션이 전혀 안 됐다가 아니야. 되게 반갑게 나가자. 받으시던데 나오실 수 있다고. 제가 경미 씨를 사랑하는 제일 큰 이유가 이 친구는 진짜 에너지가 파이팅한 친구다 보니 항상 이 친구하고 통화를 하면서 얼굴을 대면하면서 제가 에너지를 전달받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떨어져 있는 이 시기에 이 친구가 나한테 이렇게 전화를 했을 때는 나의 에너지를 끌어올려 주려고 오늘 그렇구나. 왔구나. 그래서 그 감사한 마음으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왔는데 역시나 네. 잘 나왔습니다. 잘 나오셨네요. 아니 뭐. 기분이 업되고 있어요. 주기적으로 만나야 되겠다. 주기적으로. 필요해요. 그러니까요. 그 멋진 남자분 때문에 이렇게 주변 분들을 나 몰라라 하니 아니 멋진 남자 상처를 때문이 아니라 입어서 상처를 입어서 우리 신랑 이름인데 상처를 입어서 각자 무지하게 바빠서 그게 아니라 솔직히 제가 연애하느라고 좀 소홀한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 눈이 아파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안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저는 일단 첫 번째 딱히 할 얘기가 없어요. 이제 제가 공부해서 유튜브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콘텐츠가 없잖아요. 일상이 단데 그래서 그 생각도 연애하는 걸 했어. 맨날 올릴 순 없잖아요. 이 친구가 이제는 암이 완전히 관해가 돼서 그래서 이제 채널을 안 하려나? 아니고 저도 지금 오늘 병원 갔다 오는 길이거든요. 병원에 가서 검사 좀 받아보고 싶었는데 검사는 못 받고 괜찮은 것 같은데 의사가 이러시는 거예요. 그냥 만져보더니 그래도 이제 검사 날짜는 주셨어요. 약간 좀 가슴이 약간 좀 찌릿찌릿 통증도 약간 있는 것 같고 원래 암이 통증이 아닌 건 알고 있는데 간질간질한 느낌도 있고 이 겨드랑이까지 간지러운 느낌인데 예전에 제가 유방암 걸릴 때 굉장히 간지러웠단 말이에요. 저도 전이 될 때 간지러웠어요. 이 간지러운 느낌이 네. 있으니까 혹시 뭐가 생기려고 그래서 간지러운가? 꼭 해요. 이래서 제가 네. 검사를 하겠다고 제 발로 병원을 간 거예요. 근데 음. 의사가 촉진만 하더니 별일 없는 것 같다고. 별일 없어야죠. 네, 그래서 이제 지금 검사를 못 하고 촉진만 한 상태고 검사 날짜는 다시 받은 상태예요. MRI 따로 이제 CT로 했는데 그래서 이제 병원 갔다가 오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씩씩하고 파이팅하다고 하지만 이 사기 환자들은 어쩔 수 없이 전이에 대한 그렇죠. 두려움이 있어요. 그 잊고 있다가 약간의 뭐가 오면 또 얼마 전엔 갑자기 자려고 하는데 위가 약간 아플 것 같은 거예요. 하고 잠깐 나 왜 여기 쓰리지 막 이러면서 혹시 막 이런 그게 한 2, 3일 지속되면 조금 불안해요. 그런 게 있어. 약간의 통증에도 좀 과민 반응이 있어요. 가슴 간지럽다고 병원 가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은데. 맞아요. 여러분, 그래도 저는 무지하게 씩씩하게 잘 지내고 있어서 제가 궁금한 게 저 진짜로 이석증 고치고 싶은데 3개월째 안 낫고요. 병원에 다녔던 개인병원 의사가 2손을 들었어요. 자기 손에서 어떻게 해결이 안 된대요. 그러게요. 지금 뭐 돌발성 난청도 왔다, 이명도 왔다라고 하는데 지금은 암 걸린 거는 신경도 안 쓰이고 지금 이 증상 때문에 왜냐면 제가 한동안에 그 암에 대한 통증 부작용을 겪었던 시기도 있었거든요, 몇 달. 근데 그때는 종일이 아니라 아침에 몇 시간 내가 죽을 듯이 힘들다가 그래도 나머지 시간은 제 컨디션으로 잘 썼는데 이번에 이 이석이 잠을 자도 빙글빙글 돌고 진짜 어느 정도냐면요. 누워서 자려고 눈을 감고 제 손바닥으로 눈두덩이를 이렇게 누르잖아요. 그 안에서 눈 아래요. 돌아요? 팽이 돌듯이 도는 게 여기에 느껴질 정도로 제가 그 상황을 지금 3개월째 같이 겪고 있어요. 그냥 가만히 있다가 왼쪽으로 팍팍 쓰러지고. 그런데 그것도 힘들어서 이게 암보다 더 힘들구나. 왜 왼쪽을 이렇게 지내는 걸 3개월을 그렇죠. 지냈으니까. 근데 이 돌발성 난청이라고 하는 거와 이 이명이 이제는 언제 어지러워서 힘들었냐고 한 것보다 더 힘들어서 혹시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이 3가지의 경험 내지는 주변에서 혹시 이런 증상을 겪다가 혹시 나으신 분이 있으시면 그 노하우를 댓글에다가 지금 남겨놔주세요. 아니, 제가 잘 친한 언니 남편이 얼마 전에 말씀하신
그 이명과 난청이 와서 응급실에 갔다는 거예요. 그 큰 덩치 축구하셨던 분이거든요. 키가 180이 넘고 그냥 토하고 쓰러지고 뭐 그쵸. 걷지를 못하니까 그 응급실에 가서 엄청 이게 고생하셨다고. 빙글빙글 도면 네. 이렇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그 난청과 이명이 너무너무 무섭다는 얘기를 저도 들은 바가 있어서 너무 괴롭다고 막 일상이 다 무너지고 그분도 일을 못 하고 계시다는 얘기를 그래요. 들었어요. 근데 정신력으로 회복이 지금 버티는 중이시죠. 아니 근데 정신력으로 버틸 게 아니라 이게 막 일상이 무너지니까 힘들더라고요, 진짜. 어디부터 또 이제 치료를 하셔야 될지. 근데 지금 그래서 병원을 진료과를 협진을 6군데를 해주고 있는데도 지금 어디 하나 특별하게 저를 치료를 해서 지금 고치고 있지를 못해서 이게 어디서부터 뭐가 잘못된 것일까 지금 제 스스로한테 지금 묻고 있습니다. 알 수가 있나. 병원에서도 난감할 것 같다. 협진을 한다고 해도 이 증상이 해결이 안 하나가 되니까. 네. 아니고 또 여러 가지고 이게 연관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네. 거를 특이한 케이스라서. 그리고 지금 의료 파업이 있잖아요. 맞아요. 이게 TV에서 뉴스로 지금 이슈로 나오는데 환자의 입장에서 지금 병원을 다니다 보니까 심각합니다. 진짜로 심각해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병원에 가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뒤에 모녀가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네. 야, 5대 병원이 아니어서 다행이다. 뭐 이러시는 거예요. 5대 병원은 더 힘든 상황인데 몇 군데가 있잖아요. 네. 5대 병원 아닌 걸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되나 이런 네. 얘기를 들었는데 네. 괜히 막 좀 회행한 것 같기도 네. 하고 내가 검사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싶기도 하고. 제가 사실은 저 주치의가 2달 전에 입원장을 넣어서 제가 입원 대기 중을 지금 2달째 겪고 있는데도 입원을 못 하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그저께죠. 의료파업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일방적으로 제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문자가 왔었어요. 입원 취소. 그러니까 지금 그게 현실이에요, 병원에. 그리고 그렇죠. 응급실로 제가 어저께 들어갈 때, 야, 지금 평소에도 많은데 지금 의사들이 부족하니 대기가 아주 마냥되겠다 하는데 저 가자마자 바로 들어갔더니요. 응급실에 저 5대 병원 중에 유명한 그 S병원에 있는데 응급실이 텅텅 비었어요. 그래가지고 바로 들어가서 저는 치료를 받았는데 그 이유가 심한 환자를 못 받아서 119 구급대가 왔는데 그냥 보내더라고요. 의사가 없어요. 어떡해. 네, 그래서 그런 상황이라 이 기회를 빌어서 빨리 의료파업도 어떻게 해결이 되지 않으면 그 큰일 뉴스가 나겠어요. 계속 핫이슈에서 보고 있는데 어제도 보니까 뭐 말기암 환자가 죽었다. 근데 이게 연관성이 있는지 뭐 이런 걸 파악을 하겠다. 최대한 조치를 취하기는 한데 이런 얘기들 나오면 이제 어쨌거나 우리는 암딱지를 붙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수술까지 앞두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남의 일이 아닌 그쵸. 거고 네. 앞으로 어찌됐든 또 치료를 하시게 되면 잘 치료될 수 있도록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네. 저 아는 지인이 몰랐는데 그 10년짜리 다이얼리가 있더라고요. 10년짜리 다이어리가 있어요? 뭐 하는 네, 곳에 써요? 10년치 쓸 수 있는 다이얼리가 있는데 그걸 저한테 선물을 해줬어요. 10년 살라고? 대표님 이거를 선물해 드릴 테니 10년 뒤에 제가 또 선물 드릴게 하고 그거를 저한테 아유, 감동이다. 앞으로 10년은 제가 보장을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10년 앞으로는 사세요. 안 되거든요. 아니 또 하다 보면 또 이렇게 10년이 가고 그러더라고요. 10년 살기 프로젝트. 그리고 그때 우리 번개했을 때 만났던 김영준님 아시죠? 그분 연락 혹시 어디 되셨어요? 그 혹시 저쪽 그 우리 살롱드 방송에서 만났던 네네네. 김영준 하남? 아니면 의정부였나? 추적 그분 암 수술하셨잖아요. 그러셨구나. 네, 그때만 네, 해도 다행히도 암은 아니고 추적 관찰했는데 암이 돼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저 드디어 아이고. 결국이 아니라 드디어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내가 암으로 진행될 수도 있어라는 네. 거를 이제 생각을 하고 계셔서 결국은 걸릴 게 걸린 것 같아요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기억에 많이 남았는데 그러니까 통화를 저한테 했는데 그래도 안부도 주시고 하셨던 분 네, 계셨는데 통화를 했는데 뭐 초기니까 뭐 잘 되겠죠라고 말은 하지만 마음이 그게 아니고 또 가족들이 그만큼 이제 힘드실 거예요. 보살피지 못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좀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괜찮아요 라고 말은 해도 겉과 속이 약간 다른 거. 근데 환자들의 대부분이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괜찮아 라고 가족들한테 얘기하지만 속으로는 안 괜찮은 거 어떻게 괜찮을 수가 있어요. 어찌 보면 저도 괜찮다고 했지만 이 속 어딘가는 안 괜찮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또 씩씩하게 얘기를 해주시긴 하지만 우리가 다 전하지 못한 그 속 내용들이 분명히 있을 오랜만에 거라고 등장해가지고 생각을 해요. 너무 무거운 얘기를 드렸나 싶은데 그래도 우울해하지 않고 잘 한번 버티고 네. 잘 이겨내 보겠습니다. 나 이거 편집 못해. 통으로 올려버려. 그냥 올려요. 네, 어. 뭐 들으실 분들은 들으시고, 그럼요. 뭐 점프하실 분들은 점프하시고. 나 이제 눈이 아파갖고 점프를 못 하겠어요. 정말 네, 간만에 이게 끊어서 올리면 좋은데 끊기도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냥 올리세요. 네, 그냥 마지막으로 클로징 한번 하세요. 저 이제 밥 먹으러 가요. 클로징 한번 해주세요. 짧게. 사실은 저도 이렇게 댓글 달아주신 분들한테 궁금하기도 했고 가끔 이렇게 안부도 좀 전해드리고 싶었는데 서로 이렇게 또 바쁘고 저는 또 일을 계속 하면서 또 그 안에서 에너지를 받고 지금까지 또 잘 견뎌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네 저는 좋아하는 일 열심히 해가면서 제 몸 관리 하지 마. 잘 하고 그리고 암도 이겨내서 이제 하지 마. 정기 씨처럼 어느 날 갑자기 저도 관해됐어요 이런 얘기 할 수 있는 날을 기대하면서 여러분들도 건강 관리 잘 하시고 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클로징은 잘했는데 전 좀 줄이세요. 싫어요. 전 줄였어요. 아 연애하느라고 그렇지. 연애하느라고 시간이 없어서 그렇지. 아니 연애하느라 시간이 없어 일을 못하는 건 아, 아니에요. 여행만 다니는데 뭘. 아니에요. 내가 다 보고 있는데 자꾸 뭘. 내 인스타 자꾸 와갖고 정말 몰래 보고 라이크 찍으라고 라이크. 아 나도 제주도 가야지. 나중에 초대할게요. 아무튼 우리 홍현주님 그렇습니다. 너무 궁금해하는 분들 계셔서 제가 와서 이렇게 한번 찍어봤습니다. 네, 여러분 사랑합니다. 사랑이 남자야. 이렇게 하는 건가? 오늘은 여기까지.